그 집의 주택 유형 같은 제재는 없나요? 뭐 아파트, 빌라, 뭐 한옥, 땅 이런 거 상관없습니까? 다행히 그것에 대한 제재는 없었어요. 뭐 대부분 이제 많이 빼는 게 이제 아파트잖아요. 네. 아파트는 임대주택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외하는 요건 자체는 없었습니다. 그 얼마짜리 주택을 사든 혜택은 똑같아요? 한도는 없습니까? 이게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랑 적용 지역이 아직 없잖아요. 예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에는 사실 그게 있어요. 가액 요건이. 취득할 때 그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. 그리고 한옥은 4억 원까지. 그러니까 사실 세컨드홈이라고 하는 그 가액 자체가 엄청 큰 금액의 주택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게 똑같이 재산세나 종부세에도 반영된다 그러면 이 기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. 네.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곳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많네요. 예. 군 단위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골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겠지만 예. 수도권이나 특별시, 광역시 중에서는 일부 지역들이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된다면 결국 이 제도 등을 통해서 돈이 몰리는 것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만 부동산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전 듭니다.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그 영향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는 이제 서울, 경기, 인천을 말하죠. 네. 결국은 이 지역이 좀 제외가 되지 않을까. 그다음에 세법에서 또 제외 많이 하는 게 광역시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부산이랑 지금 대구 같은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이 이제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바라는 목적과 이제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인구 감소 지역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왔습니다. 여기서 화면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눠볼까요? 작년 여름부터 줄곧 지금 침체기에 있습니다. 강화 인구가 한 12만 정도였는데 지금 한 7만 정도니까 뭐 한 45% 정도 줄었죠. 있다고 여겨져요. 가뭄의 단비라고 생각하고요.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진작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. 특별히 강화 지역은 뭐 그렇지 않아도 전원주택 세컨주택 찾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요 수도권에서 강화를 비롯해서 연천, 가평 요 정도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경기의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요. 그로 인해서 다른 경기도 좀 더불어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. 네, 이렇게 보신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. 네. 박 교수님. 네. 인구 감소 지역의 세컨홈. 세금 혜택을 받으시면서 사시겠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농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조금 더 혜택이 조금만 더 많아진다면 예, 서울에서 너무 멀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는 한번 욕심 내볼 생각도 있습니다.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역,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뭐 될까요?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주라든가 아니면 약간 강원도 바로 경기도와 인접한 그 정도 지역 아니면 강화군도 좀 괜찮더라고요. 강화군. 저는 그런 데는 좋은 매물 있으면 혜택도 주면 열심히 저도 군민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? 네. 박 기자님도 기회가 되면 하나 더 사시겠어요? 저는 일단 세컨홈이 아니라 퍼스트홈도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부터 좀 현명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게 세컨홈 개념으로 사는 거니까 기존의 부동산 투자했던 것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세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이런 대책이 나왔으니까 집 한 채 사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? 저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권할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제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이제 유기농 채소나 이런 거 직접 기르고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좀 권해볼 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를 좀 완화해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전에 세컨드홈 처음에 흥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유일한 지역이 두 군데로 기억이 나요. 강원도나 제주도였거든요. 결국 관광이라는 하나의 뭔가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사람들도 와서 뭐 한 달 살기를 하든 뭐를 하든 유입도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컨드홈을 취득할 때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게 같이 믹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가 좀 더 이제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. 제도적으로는 일단 지역 경제와 지역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는 마치
고향사랑 기부제와 같은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제도도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? 제가 봤을 때 제도 보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 사실은 기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는 게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? 네. 뭐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0%에다가 30%에 해당하는 이제 지역 특산물도 가져갈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이 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대출 규제를 그러면 같이 믹스를 시켜야 되지 풀어줘야 않을까. 되는군요. 세컨드홈을 구입할 때는 예. 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예. 그런 것들에 대한 뭐 LTV나 DSR에 제외를 해준다거나 그런 지원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관광 산업을 한다 그러면 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 폭을 넓게 해주겠다는 게 같이 나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관광도 있지만 사업도 그렇고 주거 관련된 것도 같이 믹스를 해야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.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